사랑은 묘하게도 가장 평범한 순간에 살그머니 다가오는 것 같다. 그때 바로 옆에 앉아있던 볼품없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림 에세이 작가 단단님의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17과의 연애 이야기를 따뜻한 색감의 그림과 함께 따뜻하게 풀어나갑니다. 사랑이 시작되기 전에 풋풋한 설렘부터 첫 데이트, 만남을 지속하는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란 대단한 게 아니라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어 함께하고 좀 더 편안한 사이가 되어 하나 같은 둘, 둘 같은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의 추억을 꺼내고 싶거나 사랑을 하고 있거나 사랑을 꿈꾸는 분들과 오늘 이 책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의 메신저, 비스킷. 17을 처음 만났던 그해 나는 17, 그는 19이었다. 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고 베이징 화실에 왔지만 17은 그저 베이징이 좋아서 그곳에 왔다고 했다. 베이징을 선택한 이유는 서로 달랐지만 우리에겐 그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세상엔 아마 나와 17처럼 기막힌 우연으로 만난 인연이 많겠지. 각자 다른 도시에 살던 우리는 기막힌 우연으로 베이징에 그림을 배우러 왔고 기막힌 우연으로 같은 화실을 선택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막힌 우연으로 시작됐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뭘 해도 자체 발광,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모든 말을 믿게 되고 억지를 부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은) 항상 이런 식이다. 제한된 환경에서도 늘 내게 작은 감동과 놀라움, 기쁨을 주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제각각. 그의 방식은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소한 선물에도 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17은 내가 요리사와 결혼할 거라고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는지 틈만 나면 요리 연습을 했다. 비록 요리사는 못되더라도 일러스트레이터 중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내가 여태 요리를 못하는 건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전에 엄마가 농담 삼아 한 말이 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너한테 어떤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겠니? 나도 엄마 말처럼 될 줄 알았다. 그런데 평생 날 떠나지 않고 나만 사랑할 사람을 만났다. 부족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런 게 행운이지 뭐야. 잠시만 이별. 화실을 떠나기 전날 밤 짐을 다 정리하고 17과 야식을 먹으러 가기로 했다. 드디어 빡빡한 화실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홀가분하고 기뻐야 하는데 왜 이렇게 슬프기만 한 건지. 우리는 말없이 걸으며 포장마차에 도착했다. 뭐 먹을래?
이상하네. 웬일인지 배가 하나도 안 고파. 입맛이 없긴 처음이야. 실토해. 방금 간식 잔뜩 먹고 나왔지? 하하. 난 전혀 웃기지 않았다. 17도 큰 소리로 웃었지만 내 눈엔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였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밝은 달빛이 나뭇가지를 지나 땅바닥으로 흩어졌고 나와 17은 그 부서진 달빛을 밟으며 나란히 걸었다. 무척 아름다운 순간이었지만 내 마음은 견딜 수 없이 우울했다. 17이 침묵을 깼다. 꼭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서 내년에 네가 다시 그림을 배우러 올 때 마중 나갈게. 못나게도 코끝이 찡했지만 애써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17은 달달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했다. 그의 눈빛만 봐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다음 날, 17이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울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다. 눈가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가까스로 거두고 내내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금방이라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17은 커다란 간식 보따리를 안겨주며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기차에 막 오르려고 하자 마침내 17이 입을 열었다. 짐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겨. 응. 간식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몸에 안 좋으니까. 응. 집에 도착하면 메시지 보내. 응. 공부 열심히 하고 아무 남자나 사귀지 말고. 응. 뭐라고? 어서 타. 17은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나를 기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18살에 좋아한다는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나를 위해 해결사를 자처하고 내 고약한 성미를 변화시키고 자상하고 섬세하게 나를 배려하는 사람.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잠시 헤어져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나도 모르게 좋아하고 있었다. 이런 게 사랑인가 봐. 17은 프리랜서가 된 후 일을 더욱 열심히 했다. 원고를 청탁받는 건수도 점점 많아졌다. 우리는 매일 함께 지냈지만 외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 집에서 원고 작업을 했고 나는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온종일 빈둥거렸다. 심심할 때면 작업하는 그의 옆에 앉아 그림을 구경하며 수다를 떨었고 아이패드로 드라마를 보기도 했다. 그는 세밀한 작업을 할 때 항상 옆에 아이패드를 두고 영상을 켜놓았다. 그렇게 하면 장시간 밑그림을 그릴 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한다. 수업을 마치고 평소처럼 17에게 갔다. 그의 작업대에 컴퓨터 한 대가 더 놓여있고 옆에 의자도 하나 더 있었다. 영문을 몰라서 물었다. 와, 컴퓨터 샀네? 굉장히 비싸겠다. 누가 또 와? 오긴 누가 와. 네 자리야. 맨날 내 어깨너머로 작은 화면을 쳐다보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눈에도 안 좋아서 샀어. 나는 생각했다. 왜 안쓰럽지? 나는 전혀 문제 없는데. 이깟 이유로 컴퓨터를 사는 건 너무 과하지 않아? 드라마를 보는 게 상 받을 일인 거야? 자,
이렇게 큰 모니터로 드라마 보니까 어때? 그날 이후 그가 그림을 그릴 때 나는 떳떳하게 옆에 앉아서 드라마를 봤다. 고맙다는 말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무척 감동해서 내내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아직 꿈이 없는 내게 스트레스도 주지 않고 싫어하는 일도 억지로 시키지 않는 그가 정말 고마웠다. 그는 나더러 어떤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그는 나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했다. 아마도 이런 게 사랑인가 보다. 평범한 하루하루. 오래된 연인들의 사랑은 평범하다. 그러나 일상이 멋스러움으로 가득하다. 나와 17의 약속 장소는 영화관과 식당에서 마트와 시장으로 차츰 바뀌었고, 나누는 대화도 내일 뭘 먹고 집에 뭐가 필요한지 상의하는 것이 되었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의 수가 점점 늘고 봄이 지나면서 시들해진 꽃들이 다음 봄을 기다리는 잔잔한 파도 같은 일상. 작지만 확실히 행복이 있다. 간소하게 차린 밥상과 따스한 포옹처럼. 우리는 그렇게 평범한 날을 보내며 내일을 또 맞이한다. 몹시 추웠던 겨울. 내가 사는 도시의 겨울은 매섭게 춥다. 한 번은 독감에 걸리고 말았다. 약을 먹고 누워 잘 쉬고 푹 자면 좋아질 것 같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잠을 잘수록 기운이 축 처지고 온몸이 마치 구름 위에 누워서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았다. 17이 나를 세게 흔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옷을 안팎으로 몇 겹이나 입히는 느낌이 들었다.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나를 안고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는 것 같았다. 하필 그날 폭설이 내려서 그는 내 어깨를 꼭 안고 눈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오가는 택시들은 있었지만 모두 승차 거부를 하고 우리를 지나쳤다. 고약한 날씨 탓에 병원으로 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았다. 17은 나를 그의 품으로 폭 감싸 안았다. 그의 두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어렴풋이 전해졌다. 그는 연신 미안해, 미안해 하고 말했다. 그와 함께한 세월이 벌써 여러 해인데 그렇게 당황하고 막막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괜찮아, 걱정 마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힘에 겨워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 도시에서 우리의 존재는 땅에 떨어진 눈송이만큼이나 미약했다.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서 의지했다. 우리에게 서로는 연인이자 인생의 전부였다.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